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82페이지 봅시다. 82페이지 보면, 자,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뒷장 한 넘겨보면, 85페이지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요 설명하고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하고,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권리자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줍니다. 자, 등기필 뭘 준다? 정보 통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기필이란 말은 뭡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필은 완료입니다. 완료된 을의 정보를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을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걸 다 적어주겠죠. 자, 여기서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줍니다. 자,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등기 권리자. 다시,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등기 권리자.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3년 살다가요, 3년 뒤에 요 집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이제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 되면 이제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 되겠죠. 등기 의무자 되는데, 요 파는 사람이 뭡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등기소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이 등기 의무자가요, 요 등기필 정보 내용 중에, 1년 번호, 좀 이따 줄 거 드릴게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입니다. 비밀번호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요. 이래서 뭡니까?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줘서 등기소에서 이걸 보고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뭡니까? 본인이가 아닌 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 항상 요걸 머리에 박아놔요. 등기필 정보 통지는 누가 교부받는다? 등기 권리자. 제공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등기필 정보 통지 있죠? 요거 몇 통 만들었냐면 한 통 만듭니다. 한 통 만들고 멸실하면은요, 자, 재발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아까 제가 팔 때 등기필 정보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작성해 정화라 했죠? 그럼 이걸 멸실해버렸어요. 자,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멸실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멸실하면 어떻게 하느냐 봐요. 좀 이따 줄 다 끄드릴 테니까. 멸실하면 방법은 3가지입니다.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이 맞다라고 뭡니까? 확인 조서를 써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해줘요. 자, 직접 나가서 뭡니까? 본인이 내가 맞다라고 등기소에서 확인받아가 어떻게 돼요? 자, 살려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요거 팔 사람이니까 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자,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그럼 봐요. 이 법무사, 변호사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잃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으로 등기를 맡았다 했지요. 요걸 확인한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해줘요. 세 번째는 친구 친척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친구 친척입니다. 여러분, 친구 친척은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이러한 신청 서류는 본인이 내가 작성한 듯이 분명하다. 그걸 뭘 받는다? 공정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 공정을 받아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해줘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면. 자, 82페이지 봐요.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나오지요. 자, 등기필 정보 통지는 누구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해줍니다.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등기 권리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나오지요. 자, 마지막 줄에 봐요. 밑에 두 번째 줄에 1년 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 비밀번호 몇 개? 50개입니다. 50개고 일단 요걸 하기 전에요. D장 안 넘겨봐요. 자, 85페이지 봐요. 85페이지. 자, 봅시다. 자, D장. 여러분 지금 집 사면은 이걸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등기필 정보 및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 나오지요. 자, 권리자 김수경 나오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오지요. 주소 나오고 부동산 고유번호 나오고 소재 나오고 접수일자 나오고 등기의 목적 나오고 원인 매매 나오지요. 자, 그 밑에 봐요. 1년 번호가 지금 몇 개예요? 12개지요. 영문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지요. 맞잖아.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비밀번호 몇 개다? 50개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스티커로 다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비밀번호 남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놓고,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1번. 등기필 정보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등기필 정보의 사용 및 관리 방법 한번 봅시다. 보안 스티커 안에는, 자, 그렇게, 거기 안에야, 보안 스티커 붙여놨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됐죠?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는 뭡니까? 등기필증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거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했죠.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 소면을 거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가 없지요. 이제 그래서 대리인에게 줄 필요해서 1년 번호와 비밀번호 1개와 해당 순번의 번호만 알려주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노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지막에 노출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앞에 이제 볼게요. 자, 봅시다. 자, 83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봐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작성하는 경우인데 두 번째 줄에 봐요. 보존.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필 정보를 보존 등기 명의한테 주겠죠. 설정 등기할 때.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한테 뭘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줍니다.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 권리자 맞죠? 자, 아까 제가 누구한테 교부한다 했어요?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한다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구 것? 매수인한테 교부하겠죠. 정유래한 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교부한다? 수령자한테 교부합니다. 다 권리자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등기할 때, 여러분 가등기할 때는 가등기 명인에게 뭘 주느냐 하면 가등기 필 정보를 줍니다. 자, 뭐를 준다? 가등기 필 정보를 줘요. 자,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봐요. 3번인데 자, 지금 전세권 등기했죠.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통지를 누구한테 교부해줘요?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해주죠. 자,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등기 권리자에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세권 등기했어요. 1억을 전세권 등기했어요. 근데 한 2년 살다가 뭡니까? 1억 5천원으로 올려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다만 요건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A인데 있지요. 전세권자가 B가 추가돼요. 그럼 전세권을 준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자한테는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겠지요. 자, 그게 봐요. 자, 디귿번에 봐요. 권리자를 추가 동그라미 쳐요. 추가. 그래, 추가할 때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거나 합의자가 추가할 때는 뭡니까? 추가되는 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있지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인데,
자, 거기 봐요. A번, B번 나오지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자, 우리 등기별 정보는 권리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작성 안 하고요. 또 말소나 B번의 두 번째 줄에 말소나 말소회복 등이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지니까 등기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한번 봅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요.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묶어봐요. 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자, 어딘지 알겠어요? 그리고 리얼번 있지요. 리얼번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나오지요. 여러분, 관공서는 가짜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중요하냐면, 또 뒷에 잡는 게 봐요. 5번에 보면, 자, 5번에 한번 봐봐요. 5번에 보면 등기 무슨 통지 나와요? 완료 통지 나오지요. 자, 84페이지 5번.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나오지요. 거기에 1번, 2번, 3번 한번 묶어놔봐요. 1번, 2번.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고. 자, 4번은, 이게 방금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4번. 자, 4번 한번 봐봐요. 아까.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권리자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이제 의무자 궁금해하지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 이 매도인한테 뭐 이렇게, 이런 방법 권리자로 등기해줬잖아. 그럼 의무자가 궁금해하니까 의무자한테는 뭘 줘요? 이 사람하고 등기되는 사실 알려줘야 되지요. 거기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자,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5번에 있죠. 관공서 있죠. 관공서. 여러분, 관공서가 땅을 샀잖아요. 근데 관공서는 뭡니까? 진짜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관공서 땅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공서한테 그 사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관공서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1번, 2번 시험, 3번에 시험 잘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앞 페이지 한번 봐요. 앞 페이지. 앞 페이지 아까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있죠. 아까 묶으라고 했잖아. 기억, 니은, 디귿 위에 바로 위에 뭘 작성하지 않는 데 대해서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데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아까 앞페이지에 기억이 뭡니까? 뒷페이지에 2번이고요. 앞페이지 디귿이 뭡니까? 뒷페이지에 1번이고 앞페이지에 니은이 뭡니까? 뒷페이지에 뭐라고? 3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요걸 잘 눈치 빠른 분은 잘 이해될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앞페이지는 그 세 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했어요? 작성하지 않는다 했어요? 작성하지 않는다 했고 뒷페이지 세 개는 뭘 준다 했어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죠. 자, 그럼 잘 들어봐. 이게 요 부분이 등기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아까 제가 등기 권리자한테는 뭘 준다 했어요? 제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잖아.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근데 지금 하는 거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 지금 하는 거 이 세 개 있죠. 뒷페이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뒷페이지에 1, 2, 3 있잖아요. 뒷페이지에 1, 2, 3 앞페이지에 기억, 니은, 디귿 아니에요. 뒷페이지 1, 2, 3은요 뭐냐 하면은요 원래는 등기필 정보 통지는 누구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한테 주시오. 그런데 이 뒷페이지 세 개는 뭡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라 생각하면 돼요. 예외라 생각하면 돼요. 다시 앞페이지 한번 봐봐요. 앞페이지에 그 세 개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돼 있어요? 작성하지 않는다 돼 있어요? 작성하지 않는다 돼 있죠? 뒷페이지 세 개 봐요. 뒷페이지 세 개는 뭐를 준다 돼 있어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돼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원칙은 등기필 정보 통지를 누구한테 줘요?
등기 권리자에게. 근데 요 세 개는요, 예외입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주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번 해볼게요. 84페이지. 1번 해볼게요. 요 1번이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여기 약간 복잡해요. 여기 약간 복잡한데,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요. 좀 논리적으로 좀 버거우면은요, 결론만 외워도 됩니다. 자, 뭐만 외우는다? 결론. 알겠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과정이 복잡하고 막 연산을 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면 뭡니까? 그냥 결론만 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과정은 논리적입니다. 이게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이 판결인데 1번 합니다. 판결입니다. 자, 1번 일반적인 판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판결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고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되지요. 자,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요.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해주면 내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안 해줬어요. 그러면 소송을 누가 하겠어요? 을이 하겠지요.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봐요. 승소한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리고 갑은 소송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지. 그럼 이 사람은 패소한 뭐예요? 등기 의무자지. 우리 앞에서 판결할 때 기억납니까? 판결할 때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기억나요? 자, 승소한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 못 하잖아요. 다만 공유물을 불문할 판결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자, 분명히 수업했는데 저전번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할 때 어제하고 이번 주 할 걸 저번 주 거 격주로 오니까 복습 하락했잖아. 안 했는 분 손 들어봐요. 복습은 다 진짜 손드네. 자, 손들어. 진짜 손드네. 보통 내가 일부러 했는 분 손들어 하면은요 그거 잘 안 들더라고. 그래서 딴하고는 편법을 동원해가 안 했는 분 손들어 하면 되게 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학원 진짜 손드네. 자, 안 했는 분 손들어 할 때 그때는 자랑도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와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일단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자, 우리가 아까요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왜 제공을 합니까? 일념으로 비밀번호.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아닌가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 신청을 애초부터 못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결론 이야기할게요. 결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제공은 누가 해요? 의무자가 하는데 의무자는 패소했잖아. 그럼 등기 신청을 애초부터 못하니까 본인이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예외적 판결 한번 볼게요. 예외적 판결 볼게요. 자, 봅시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인데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요. 자,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토지 매매를 했어요. 여기 한 20억짜리 땅이 된다 합시다. 20억짜리 땅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있죠. 요 사람이 이제 교수 신분이라고 합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돈 받았어요. 그래놓고 갑이 을보고요. 등기를 인수해가라 합니다.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 자, 을이 안 해갑니다. 을이 해간다, 안 해간다? 안 해갑니다. 자,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요 판결문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줘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겠죠. 을이 샀으니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내가 팔 아프도록 적지를 안 해요. 없다 하지. 자, 봅시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보냐 하면은, 자, 요 사람이 교수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교수 연봉이 한 1억 된다 하면은요, 요걸, 마누라한테 주니까, 마누라가 저작저작해가 한 3년 만에 뭡니까? 한 3억을 마련해가 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뭡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을 다 저질러가 땅을 20억짜리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 등기 인수를 하지요. 자, 요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눈치 와요, 안 와요? 눈치 오지요? 그럼 이걸 뭡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났느냐? 처갓집하고 본집도 못 산다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꼬시꼬시 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누라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땅 사보았다 하면 교육부 장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게 아니고는 이제 능력 있는 마누라지만 이때는 복부인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등기 좀 미루자. 내 청문회 끝나고 야당이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어른 뭐라 하냐면, 갑이 을이 등기 미루자 이렇게 하니까 갑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갑이 소송했어요. 등기 빨리 인수해가라고. 소송해서 뭡니까? 이겨서 요 사람 등기해줬죠. 그럼 요 사람 앞으로 등기는 을이 했어요? 갑이 대신해줬어요? 대신해줬죠. 그러면 을은 이거 대신해주기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사실 알아야 되겠죠. 을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요걸 을한테 줘요. 권리자한테 교부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기 필 정보 통지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그 다음에 요 사람한테도 뭘 줘요? 이 사람이 진짜 요 사람 등기됐죠?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등기되는가? 이 사람도 알아야 돼요. 요 사람한테도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줘요? 둘 다 줍니다, 둘 다. 근데 이게 잘 봐요. 이 사람 지금 의무자지요? 의무자가 등기신청해서 요 사람 등기해줬잖아. 그럼 의무자는 우리가 아까 뭘 제출하라 했어요?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하라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의무자인데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돼요? 제공 안 해야 돼요? 제공해야 되죠. 이 사람 신청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한편으로 뭘 받아요? 등기 완료 통지. 한편으로는 뭘 제출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 이야기할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 통지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제공 안 한다? 제공하지요. 제공합니다. 요 두 개의 문구가 시험 잘 나옵니다. 요 두 개의 문구가. 그러니까 승소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을 합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2번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 올려야 돼 있죠. 찾았어요? 자, 우리 이거는 앞에 셌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빌리지요. 1억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채무자고 이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뭡니까? A의 토지를 샀지요. A의 토지를.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 되지요. 자, 그래서 갑하고 A가 이 사람이 돈 다 줬어요. 돈 다 줬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갑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이 등기 신청을 연기를 합니다. 왜 연기합니까,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으면 채권자가 바로 뭐 걸어버려요? 가압류 걸어버리겠죠. 우리 배웠잖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했어요?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다 배웠잖아. 채무자 땅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대위 채권자가 있고요. 대위 채권자가 있고, 피대위자. 피대위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인데,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자는 자기가 안 했잖아. 이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등기된 사람을 모를 수 있죠. 이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이 사람한테는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이해됩니까? 자, 됐고. 세 번째. 자, 봅시다. 여기에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 되겠죠. 채권자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보통 가압류 넣죠. 그럼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뭘 합니까? 가압류를 신청하지요. 그럼 법원이 그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죠. 촉탁서 보내요. 보내서. 근데 지금 미등기니까 가압류할 등기 왜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하지요. 그럼 이 사람 봐요. 이 간명의는 이제 보존 등기 됐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으니까 자기가 등기했어요. 등기소 직권을 해줬어요. 해줬으니까 자기는 뭡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 모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원래 통지. 역시 등기필 정보 통지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이해됩니까? 자, 오늘 요거 좀, 논리적이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동영상 한번 더 들으면 이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약간 까다로운데.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정리하냐. 자, 우리가 등기 권리자한테는 뭘 줘요? 원칙. 등기필 정보 통지. 등기 의무자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되지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 세 가지 있잖아요. 방금 설명했는 거. 여기에 있던 것들은 뭡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특히 판결 요 부분은, 특히 요거 두 개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지문속에 시험 잘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93페이지 봐요. 93페이지 보면,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나와 있죠. 그거 찾으세요? 자, 그러면 제출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2번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했다 했죠. 멸실하면 재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요 내용입니다, 여기. 요 내용. 알겠죠? 요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앞페이지로 넘깁시다. 자, 86페이지. 자, 등기 신청에 뭐하다? 필요한 정보지요. 자, 거기에 보면 1번에 무슨 정보 나와요? 필요적 정보 나오지요. 1번에 무슨 정보? 필요적 나오고, 87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요걸 한 번씩 물어요. 객관식에. 다음 중 필요적 정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임의적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물어요. 묻는데, 자, 여기 뭐냐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필요적이란 말은요,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필요적이란 말은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의적이죠, 임의적. 임의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특약이나 약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어떤 특약이나 약정이 있을 때는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필요적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임의적은, 자, 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 분 한번 봐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의적이 어떤 거냐? 자, 이분하고 내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음료수도 빼주고요. 칠판도 막 닦아주고 되게 친해요. 자, 친한데, 이분이 갑자기 뭡니까? 급한 일이 있어가요. 나한테 뭡니까?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 1억은 큰 돈이에요?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이잖아. 그럼 1억을 빌려주지만 나는 뭡니까? 이분의 건물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자, 뭐를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저당권 설정할 때요. 친하니까 이자를 꼭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받아야 된다. 자, 봅시다. 일단 내가 이제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는데, 자, 안 받아도 되겠죠? 안 받아도 되면 뭡니까? 이자를 기록 안 해도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아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법정이자 정도는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내가 나중에 돈 빌려주잖아요. 그럼 법정이자 정도를 받겠다라고 내가 뭡니까? 특약을 맺어요. 그때는 이자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할게. 필요적이란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이란 말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씩 물으면요, 필요적 정보 한번 봐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사항이 신청에 관한 사항만 뭐 뒤에 옆에 막 엄청나게 많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우라 하면 이건 무리고요. 나도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무리고. 그 3번 한번 봐요. 3번. 3번에 보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나오지요. 8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등기 원인과 뭐라고? 연월일. 필요적 맞습니다. 자, 그 관로 한번 봐봐요. 원인은 뭐 되어 있어요? 매매. 원인일자는 뭡니까? 날짜 나오지요. 이게 원인일자예요. 그럼 역으로요. 역으로 알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있지요. 원인이 전세권 설정이에요. 원인일자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한 날짜예요. 또 원인이 정의입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원인일자는 언제예요? 정의한 날짜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건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지요. 두 가지 예외. 그 첫째 줄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둘째 줄에 진정 명예복요. 요거 묶어놓고 별 표시예요. 자,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여기 한번 봐요. 등기부. 잠깐만요. 우리 책에 안 해놨네. 등기부에. 자, 하여튼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월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진정명예회복 뒤에서 배웁니다. 등기 원인은 뭐로? 진정명예회복.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두 개는 기억합시다. 진정명예회복 원인은 뭐라고? 진정명예회복.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임의적 정보 한번 봅시다. 임의적 정보.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뒷장 안 넘겨봐요. 그게 박스 나오죠. 박스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걸 필요적하고 임의적, 옆에 문제 한번 봐요. 옆에 문제도 이제 임의적 필요적에 대해서 문제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자, 그러면 필요적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못 외우니까요. 자, 여러분, 임의적은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임의적이란 객관식 위한 요령이에요. 객관식 위한 요령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주로 어떤 말이 붙느냐 하면은요,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변제기,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를 생각해요. 그럼 요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봐요. 이거 약 들어가 있죠. 특약, 약정 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기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기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알아서 외워요. 자, 특약, 약정, 조건, 판매기간, 변제기간, 존속기, 치료이자, 보증금, 지급장소인데 여기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면 되게 필요적이에요. 그럼 옆에 문제 한번 봐요. 옆에 문제 보면 신청시 기재자가 되는 것 필요적이 않은 걸 물었죠. 그럼 답은 내용을 몰라도 답은 4번 봐요. 4번에 약정 나와요, 안 나와요? 4번 약정 나오잖아. 그럼 그건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뭘 주의하냐 봅시다. 요 저당권의 이자 있죠. 요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자, 저당권의 이자는 뭐라고? 임의적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근저당권의 이자 있죠. 근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예요? 근저당권 이자는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이건 둘 다 아니에요.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근저당권 이자는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저당권 이자는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려요. 자, 어디에 포함돼 버린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별도의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됐지요? 자, 근저당권 이자는 어디에 포함돼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별도의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있죠? 이건 임의적인데 차임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전세금 있지요? 이런 것들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입니다. 차임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또 뭐라고? 전세금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입니다. 자, 그런 거 주의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89페이지 봐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뭐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있죠? 여러분, 매매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지요. 정여는 뭐예요? 정여 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판결이 뭡니까? 확정 판결문이지요. 그런 것이 뭐라고?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무슨 계약서 나와요? 금인계약서 나오지요. 옆에 이제 4번 한번 봐요. 여러분, 금인은요, 금인은 중개사법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내가 원리는 뭐 중개사법 시간에 설명을 다 하면 되고요. 내가 요거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거기에 보면, 자, 4번에 보면, 금인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 돼 있죠.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걸요, 시험 잘 나오니까, 이거 중개사법에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법에도 나오는데,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되죠. 암기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근데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요, 금인 있죠, 금인. 금인은 언제 받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넘길 때? 소유권 이전 넘길 때 금인 받죠. 자, 금인이 뭐예요, 금인? 여러분,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세종시장에 네모난 직인이 있죠. 그게 금인이에요. 그럼 그 계약서가 가짜다, 진짜다? 진짜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금인 받아야 되지요. 그럼 금인은 언제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넘길 때? 소유권 이전 넘길 때 금인 받습니다. 요 제목으로요, 80% 해결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금인 안 받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금인 안 받는 경우. 자, 봅시다. 자, 금인 언제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지요. 자, 금인 안 받는 경우 봅시다. 저걸 필요 없죠, 여러분? 상속, 경매, 공매, 수용, 취득시효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계약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지 계약이 아니죠. 그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 있죠. 진정명의회복은 내 땅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죠. 그 다음 유정이 있죠. 유정은
자,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죠. 자, 유정은 뭡니까? 계약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 자, 상대방 뭐라고? 없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 필요 없잖아.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거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또 여기 봐요. 소유권 있을 때 거의 받죠? 그럼 봐요. 소유권 말소. 이젠 아니지요? 그러면 안 받죠? 또 가등기 할 때. 여러분, 가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해요? 가등기 기계에서 본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해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아니지요? 안 받고, 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금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왜 받는다 했어요? 아까 그 계약서 가짜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도 금이는 안 받아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책이 있으니까 내가 말로 할게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계약서 가짜 쓰겠어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을 이미 받은 경우예요. 이미 받았으면 확인되겠죠. 그때는 이미 뭐 확보되어 있다?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죠. 자, 그럴 때는 거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이 받는 경우에 있죠. 좀 주의할 것은 그 둘째 줄에 봐요. 박스에. 판결이 있죠. 판결일 때도 뭘 받는다? 금인을 받습니다. 뭐일 때도? 판결일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죠. 거기 보면, 공공용지 협의치대기 있죠. 이거는 수용이 아니잖아요. 계약입니다. 협의치대기니까. 그거하고, 재산할 때 재산분할협의서 금인 받을 것 같고요. 자, 특히 마지막 거 시험 잘 나오죠. 미등기 건물하고 또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그거 있는지 모르겠네. 무허가 건물이. 없네. 무허가 건물도 적어놔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면 뭘 받는다? 금인을 받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계약에 의한 무슨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이면 뭘 받는다? 금인 받습니다. 됐죠? 자,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금인 안 받는 경우는 언제 금인 안 받는다?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해요. 알겠죠? 안 그러면 이거 이 말은 어떻게 외워요? 자,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자, 96페이지 있지요. 96페이지 7번에 뭐 나와요? 신청인의 뭐를 증명한 정보? 주소 증명한 정보.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7번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